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선고 예정이었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부분, 권한쟁의 심판이 결국 선고되지 않고 연기가 됐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재판을 열어서 다시 또 선고기일을 잡게 되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시피 헌법재판이라는 게 역대급, 초고속, 헌정사상 처음 이런 것들이 자꾸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이후로 한 달 만에 그냥 선고기일까지 잡혀버렸어요. 재판도 한 3시간만 열려서 잠깐 열렸었고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제대로 심리가 안 됐다. 이거 심리가 미진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심리 미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 선고기일을 잡아놨다가 이 재판의 변론을 제기하면서 다시 좀 재판을 더 여는 이유는 재판관들 스스로 보더라도 이 심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을 좀만 지적하면 그게 무슨 사법부에 대한 간섭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절차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잘못된 부분들, 법리상 이상하게 결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적해 나가야 되고 그 점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좀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 미진을 스스로 인정한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결정적으로 얼마 전 재판에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여야가 후보자를 추천했던 경위를 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선고기일인 오늘로부터 3일 전, 그러니까 선고를 앞두고 바로 3일 전에 여야 추천 경위를 제출하시오 하면서 바로 당일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차대한 결정 중에 하나인데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오전에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서 오후에 내라고 한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차적 하자를 지적을 받는 거고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숨은 의미가 좀 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미리 판결문 초안을 써놓고 이제 평의로 모여서 재판관별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때 이제 각자 의견을 밝혀서 의견이 엇갈리면 5대3이 됐든 4대4가 됐든 선고를 해버리면 돼요. 어차피 판결문 초안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찬성하는 쪽, 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더라도 그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쪽이 있을 거고, 재판관이 있을 거고, 아니야,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재판관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의견이 엇갈리면 이게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 다수결이기 때문에 현재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명이 헌법 이 재판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위헌인 것이고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또 이게 기각되는 것이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통제를 받냐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또 역사의 이 판결이 남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관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각하해야 되는 사안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때도 예상했다시피 저는 오늘 내심 5대3으로 혹시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안 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했거든요. 그랬던 근거가 있습니다. 이진석 반통위원장 때 그 탄핵이 인정됐다라고 그 탄핵의 인용 의견을 냈던
재판관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거든요. 이분은 문영배, 이미선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정계선은 민주당이 추천했고,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어요. 이 네 분이 이 표들이 많이 뭉쳐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네 표는 헌법재판관 마은혁조차도 임명해야 된다고 약간 편향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고요. 거기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김영두 재판관이 있는데, 이분은 미리 12월쯤에 이게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가 맞다는 견해를 언론에다가 밝혔어요. 저는 이게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으로 얘기하고 결정문으로 얘기를 해야지 미리 언론에 이렇게 공표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5표는 이거 지금 그 마은혁 임명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 연구회죠. 정전미,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은혁 그 후보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만장일치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만장일치를 유도하려는 거라는 저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의를 했을 때 그냥 표로 분류되면 그 표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다시 변론을 제기하고 또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버는 행위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왕 한 달 만에 선고기일을 잡았는데 이 국민의 주목도가 높은 헌법재판에서 갑자기 재판을 미루고 또 한 번 더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번다. 이것은 표가 뻔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가 항상 늘 강조하지만 뻔한 재판은 재판이 아니거든요. 결론이 뻔히 정해져 있고 그 어느 재판관이 어디에다가 손을 들지가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게 무슨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 재판은 그래서 절차적인 보장을 좀 답답하더라도 면밀하게 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든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이든 승복할 수 있으려면 이 재판 절차가 적어도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충분히 심리하고 그 재판의 순서라든지 결정의 시기 같은 것들도 통상의 결정례랑 비추어 봤을 때 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한 달 만에 셀프 결정이죠. 헌법재판소의 스스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린 구인체제 할 거야. 심지어 이 국회 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나오시거든요. 나와서 항상 답변할 때 보통은 민주당 의원들이 막 물어봅니다. 구인체제고 대통령 임명해야 되지 않나요? 했을 때 보통은 현재 재판 중이거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답변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헌법 그 재판소의 사무처장이 나와서 민주당 편을 드는 거예요. 저희 구인체제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떠드는 게 돼요. 무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슨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누구 추천을 받은 사람이에요? 민주적 정당성이 아예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가 표결로서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은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나마 부여되지만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나 사무처장 이런 분들은 사무국을 다루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무원이에요. 이분들이 헌법재판소의 평의 결과를 가지고 감을 잡아서 공보를 하는 건데 재판소 평의라는 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간담회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대충 그것도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도 드러나지 않게 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서 그거를 언론에 대고 언론 플레이하듯이 떠든다라고 하면 그 국민이 승복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헌법재판과 그 대법원 판결은 자기 이름을 딱 찬성 반대를 이름을 박아야 돼요. 내가 어떤 거에 찬성을 하면 찬성한다, 반대하면 반대한다 이렇게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관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은 물론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걸고 해야 돼요. 저는 이 사안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각하되거나 그 기각돼야 될 사안으로 보거든요. 근데 생각이 다르면 내가 이래서 각하 말고 그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돼야 된다라고 자기 이름을 떳떳이 밝혀야 되고, 다른 재판관들을 어느 정도 한번 평의를 하는 것이지 다른 재판관들을 압박하거나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가 갈렸을 때 표가 갈린 대로 딱 그걸 이름을 내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민주당과 짬짬이 된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정치한 법리나 어떤 누가 보더라도 법리에 맞는 설득력 있는 결정문을 통해 가지고 저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자기 이름을 걸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만장일치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각하돼야 맞다, 이거는 탄핵이 아니죠,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있다라면 다수결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은 국회의원이 개별 국회의원마다 헌법기관이듯이 각각의 헌법재판관은 추천 경로도 다르고 각각의 민주적 정당성이 다른 개별적인 헌법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표결로서 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좀 더 충실하게 심리한 후에 당연히 반대할 사람 반대하고 찬성할 사람 찬성해서 국민들이 누가 법리에 정확히 맞게 우리 헌법 정신이나 헌법 가치에 맞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 평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흔역 결정이 연기되니까 혹시 조금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만장일치를 좀 압박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연기 결정이 나는 거 보고 차라리 그냥 그 권한쟁의 심판 인용이든 기각이든 오늘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권한쟁의 거부할 건 거부하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미뤘다는 것 자체, 저는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이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재판관은 푸시하면 안 되죠. 다수결로 푸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엉망이라고 지적하는 점은 발송, 송달, 일주일에 2번 재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증인신문을 1시간 반밖에 시간을 안 준다든지, 소송 기록을, 형사사건 기록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명시적인 법 규정에 위반하고 헌법학자들조차도 왜 이렇게 진행하지 할 정도로 절차적인 위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평의를 하게 되면요, 헌법재판의 진행 과정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서로 이렇게 토의하다가 의견 일치 안 되면 그러면 다수결로 합시다 해서 한 5명이 뭉쳐서 나는 이렇게 진행할게요 라고 하면 그 3명은 이름조차 못 내고 그 5명의 의견대로 계속 재판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편향적인 지형이 이 투영된 결과 이 헌법재판의 절차적 진행이 좀 오염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리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지 헌법재판관 개인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법리와 헌법 판단에 대한 각자의 법률적 양심에 따라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요. 헌재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헌재 공보관이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위헌 위법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누가 헌재 공보관이 누군데요? 누가 그분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까? 누가 판결 내기 전에 판결의 결론을 예단하나요? 그리고 본인이 뭔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나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인정해요. 제재할 방법은 없다. 그게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위헌 위법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헌 위법이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기 스스로 헌재가 자기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징징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결정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따라야지. 안 따르면 위법인데? 그렇게 오만한 모습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이 임명 안 하면 최상목 대행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협박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예요. 아니, 위법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임명 안 했을 때 탄핵 소추하면 헌법재판소는 미리 탄핵하겠다고 지금 공표한 것입니까? 탄핵 인용하겠다고 지금 공보관이 결정해서 말한 거예요? 위법을 본인이 뭔데 판단합니까? 이 사건성도 없는데. 재판은 그게 핵심입니다. 사건이 계류됐을 때만 결정문과 판결문으로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본인들 그냥 입으로 자기 법률상식? 헌법재판소 공보관만 법률상식이 있습니까? 저도 법조생활 20몇 년 했고, 저보다 더 뛰어나신 헌법학자들, 허영 교수님, 이인호 교수님, 그 다음에 그 강민구 서울고법원장님, 30-40년씩 다 법조계에 있으면서 신망받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다 이거 자체가 각하해야 될 사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재 공보관이 왜 언론 플레이 합니까? 왜 민주당을 편들어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죠?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되면 진짜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바로 서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 위상이 서야 되는데, 그것은 뭐 하늘이 내려주는 천부인권 같은 게 아니에요. 본인들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면 국민들이 신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예단을 내비쳐요? 12월 중에 구인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게 결정문인가요? 그럼 공보관이 다 결정했네요.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되면은 탄핵 인용할 거라고 지금 공표한 거네요. 저는 이런 반헌법적인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맞냐? 당연히 각하가 맞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잖아요. 내 권한이 침해됐을 때 내가 권한이 침해된 사람이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신청하는 게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헌법재판관 누가 추천합니까? 국회의장 혼자 추천합니까? 아니에요. 국회 표결을 통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왜 단독으로 본인이 손들고 본인이 청구합니까? 예전에 판례도 있습니다. 국회가 우리가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면 국회가 과반수 표결을 통해서 조약 비준을 동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약 비준의 효력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때 명시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어요. 그 당시 8인 체제였는데 8인 전원일치로 이거는 국회 비준 동의권은 국회 표결을 통해서 성립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도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무슨 무소불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이 주된 기능은 그냥 그 여야의 중립적으로 사회를 보고 의사를 정돈하고 그런 정도예요. 국회의장이 표 2개 갔습니까? 아니에요. 의결도 국회의장도 한 표입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명백한 거예요. 한 것이 만약에 표결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다 포함해가지고 과반수가 권한쟁의 심판에 만약에 반대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나는 국회를 대표하니까 나는 국회를 대표해서 마음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그러면 표결도 하기 전에 그럼 국회의장은 표결이 가결될 거를 무슨 점쟁이처럼 알아서 민주당이랑 미리 짬짬이가 돼서 민주당 어차피 가결표 던질 거니까 권한쟁의 심판 표결은 하나만 하니까 내가 알아서 혼자 할게. 그게 무슨 국회 그 권위 있는 결정이겠습니까? 이게 법리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고, 그래 각하되는 게 무조건 맞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게 각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히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전례도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8인 체제로 탄핵 인용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가 엄연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혹시 부결될까봐 난리가 난 거예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약간 보수 성향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법 위반이니 어쩌니 해서 막 쌩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당시 권한대행이 그걸 수용해서 그 뻔히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그 8명이 결정했던 것은 위헌입니까? 그 8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것은 원천 무효예요? 지금 그런 논리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9명이 전부 다 구인체제를 반드시 이뤄야 되고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권한대행은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헌법을 다 위반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내로남불도 너무 심할 뿐더러 법 논리가 일관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나 국회가 추천하나 헌법 규정 체계상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하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어떤 권한이나 책임 범위가 달라지나요? 똑같은 한 표잖아요. 근데 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은 더더군다나 여야 합의가 없어서 헌법 관례에도 맞지 않는 이 편파적인 상황인데 그 사람은 꼭 반드시 임명해야 되고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그 후보자는 임명 안 하고 막 탄핵 인용해버려도 되고 8인 체제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절차적인 위반과 일관성 없는 법 집행 때문에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편향적이어서 제가 그제서야 이 관계나 예전에 판결했던 것들을 좀 살펴본 거예요. 너무 편파적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딱 정계선 재판관 한 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탄핵소추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라고 시국선언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오늘 채널A 방송에 나가가지고 한번 예를 들었는데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일반 재판으로 치안해서 보면 굉장히 쉬워요. 어떤 대기업에서 어떤 직원을 해고했다라고 칩시다. 만약에 이 직원이 정말 문제가 있어서 해고했으면 정당한 해고고 만약에 이 직원이 문제가 없는데 해고했으면 부당한 해고겠죠. 이 해고가 있을 때 부당해고 소송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케이스냐면 그 기업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빨간띠 두르고 이 부당해고 물러나라, 악덕업주 처벌하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데모를 주동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그 재판을 맡아서 이 해고에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져서 재판한다 그러면 승복할 수 있습니까? 그 기업에서 그 결정을 승복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앞에서 부당해고라고 막 시위하고 있고 배우자는 재판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정당하다 하는 해고에 대한 심판을 한다? 이런 건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회피를 해야 맞고 일반 재판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실제 회피를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요? 나 뜨거워서라도 이렇게 못해요.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후보된 지 몇 개월 됐습니다. 비상계엄도 있기 전에 후보가 됐어요. 근데 남편이 그것도 변호사라는 분이 그냥 본인 배우자는 헌법재판관인데 본인은 탄핵하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 재판이 글로 가는데 아무리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나 본인이 활동을 하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남편이 그렇게 거기 관여했으면 안 되고 일단 관여했다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남편이 관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이 자리를 지키는 게 원칙이지만 남편이 일단 관여해서 어떻게 보면 탄핵을 촉구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 배우자는 회피를 해야 맞는 겁니다. 모든 재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시간 관계에서 이거 하나만 지적하는 거지만 이해충돌 문제? 이거 부당한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법상식적인
제가 만약에 제가 법관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결정을 맡거나 법조인으로서 법관이 되거나 검사로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제 가족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쪽 편에 들어서 극렬하게 주장하는데 내가 그 결정을 해요? 저는 제 법률적 양심상 저는 그거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법 연구에 이런 지적도 당연할 뿐더러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것만 하더라도 이해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4월 18일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에 맞춰서 재판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해설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결정은 솔직히 좀 어정쩡합니다. 이 재판상 흠결을 국민들께서 지적하시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수용한 측면도 있고요. 그 이면에는 제가 해설해 드린 대로 그냥 이게 만장일치면 좀 부담이 덜 하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저쪽 편에 있는 다른 재판관들도 전부 같은 결론을 내린 거니까 헌재 스스로 결정의 권위를 싣기 위한 그런 것인데 이거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개별적인 기관으로서 각자 법률적 양심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